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혹은 해야 할 것만 같은 게 너무나 많아서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이거 돈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뭐 너무 때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또 아이의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TV를 혹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의 영어 공부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외국어를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내가 하려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이 하려는 말을 내가 제대로 오해하거나 곡해한 거 없이 올바르게 알아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좀 잘 해보자. 의사소통 잘해서 내가 뭐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게 된다든지 혹은 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든지 결국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좀 마음을 열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영어를 이제 익혀가는 데 있어서 좀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거부감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렇게 장벽 같은 것이 마음속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relax, 그야말로 relax 하면서 하면서 좀 집중할 때 집중하고 연습할 때 연습하고 들리는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영어를 잘 말을 못할까요? 네, 보면은요,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OECD 회원 국가 가운데에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늘.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이 읽기 능력이라든지 뭐 이게 듣기 능력은 우리가 절대 뒤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일단 말을 한다거나 쓴다거나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써 나가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저기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영어 교육을 늘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말을 못할까? 자, 영어 교육 뭐 학교 영어 교육 이제 초등학교 뭐 그 전부터도 배우고 있는데 이거 10년, 15년 배워도 왜 말을 한마디 제대로 못할까? 외국인이 거리에서 길을 물어본다고 할 적에 한참 있다가 바로 뻔히 보이는데도 follow me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던 길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데려다주는 한국인들을 보며 와, 한국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 They're really hospitable. 정말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가는 게 편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 practice, 그거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내가 왜 말하기를 잘 못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짧은 통문장이 있고 또 좀 긴 응용 문장으로 크게 말하기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하기 별거 아니던데 그냥 달달달 외워서 하면 되던데 라는 것이 맞다고 옳다고 해당되는 것은 짧은 통문장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길게 응용을 해야 되는 문장은 그렇게 미리 그냥 예를 들어서 100개 문장을 달달달 외웠다던가 1000개 문장을 외워놨다던가 이걸 달달 외워놨다가 한번 이거 필요할 때 써야지 라고 해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온갖 상황이 다 맞닥뜨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불쑥불쑥 생겨나게 되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문장을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익혀두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어만 바꾸게 되면 문장을 상황에 맞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는 영어 말하기를 잘 못할까라는 겁니다. 나는 이때까지 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뭐 몇만 몇천 개라는 거 많이 외웠는데 못하기는 이유는 뭘까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성인들이. 저는 단어도 많이 알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문법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범국민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문법에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기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문법도 잘 모르고 단어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쌓인 영어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건 많은데 입에서 이렇게 나와 버릇해본 그러니까 입에서 그 말이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탁탁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리켜서 영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적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말은 영어로 많이 말해보고 들어보고 뭐 써보고 뭐 읽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 바로 맞닥뜨려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음 포인트. 말하기는 예습과 준비가 7할입니다. 말하기는 예습과 준비가 7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평소에 단어도 많이 익혔고 문법도 잘 알아. 시험 보면 맨날 다 맞아. 난 그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영어에 강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나 이제 말하기를 연습해야지 라고 해서 수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았어요. 오늘 무슨 얘기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야지. 보통 이제 전화로 영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화상으로 영어 이렇게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말하기 연습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미리 예습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맨날 똑같은 말 합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So how is the weather? Nice. Did you eat lunch? Yes.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만 주고받다가 이제 시간이 짝깍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맨날 밥 먹었냐, 뭐 오늘 기분 좋냐, 날씨 어떠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제한적인 말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통문장 영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가 뭘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 무슨 말 할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또 그래야 맞고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한다면 요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 무슨 얘기 준비해 갖고 올까요? 그래야 다음 시간은 예를 들어서 소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소풍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소풍에 관련된 글을 찾아본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영상으로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저 중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일단 그걸 말로 할 때 어떤 표현이 도움이 될까라는 걸 그때그때 빨리 듣고 받아 적고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저 선생님이 내 닫힌 입을 이렇게 열어주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계셨다가는 낭패이기 십상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시켰을 때 말이 안 나온다는 거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 수업을 활용하셔서 여기서 내가 많은 걸 뽑아내겠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를 할 적에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을 뽑아내서 문장으로 만든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말해보는 거 고쳐주고 다시 또 말해보게 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냥 매일 새로운 문장을 외워서 말해보면 이거로 너 말하기 끝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말하기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통문장과 응용 문장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통문장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문장은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뜻의 Hi가 있겠고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자,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내 소개를 할 때 I'm from Korea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I'm from Hawaii, I'm from Germany 라고 말할 일은 없잖아요. 난 I'm from Korea는 안 변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인을 만나든 인도인을 만나든 어디 아프리카 어디를 가든 어디 저기 알래스카 어디를 가든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 소개를 할 적에는 Hi, nice to meet you. I'm from Korea 라는 말이 거의 그 순서대로 말하게 되거든요. 따로 준비를 평소에 문법이나 단어를 그때그때 달리해서 말할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어지는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My name is 이보영. 역시 그것도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y name is 김아무아무개, 박아무아무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통문장으로 외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행 영어 중에 이런 것이 많을 수가 있죠.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중국에 가서 물어보든 미국에 가서 물어보든 저기 독일 프랑스 가서 물어보든 어디든지 물건 가격을 물어볼 땐 How much?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문장 영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달달달달 외워뒀다가 그때그때 그것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주 쉽죠. 이런 건 버스 타고 가다가 혹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서 누구 기다리다가 그냥 문득 꺼내보고 많이 말해보는 연습만 하게 되면 충분히 자기 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응용 문장이 되잖아요. 이 응용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지죠.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어디 오늘 그 아무개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 라고 했을 때 어떡하지? 나 못 가. 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그냥 나 못 가. 그래서 끝나도 되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못 가는지 못 가서 그러면 어쩔 건지에 대한 얘기도 상대방이 묻지 않더라도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예의로 치게 됩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영어로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예의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예의 바르게 경우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의에 맞는 영어를 하자라는 거죠. 이런 경우 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다가 형용사를 배우는데 fat, slim, ugly, pretty 이래서 뚱뚱한, 날씬한, 못생긴, 예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어떤 이제 외국인이 걸어가는데 He is fat, she is ugly 이렇게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 얘가 영어로 말했어 기특해 라고 말하는 경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근데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알아는 두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고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건 그건 예의에 어긋난 거고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한들 이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말 섞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역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그건 좋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 우리가 영어를 해서 뭐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례합니다 라는 겁니다. Excuse me. 항상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교재 같은 거 보게 되면 Where are you from? 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Excuse me부터 사실은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실례합니다 라는 거. 그 다음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I'm sorry. 또 괜찮아요. That's okay. 자, 이 정도의 표현들은 입에 붙어 있다시피 많이 말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등을 모아서 아까 이제 집들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집들이 갈래라고 할 때 나 못 가. 내가 이미 선약이 있거든. 다음에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할까? 이런 식의 패턴을 따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본론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미안해, 나 못 가. I'm sorry, I can't make it. I'm sorry, I can't make it. Oh, I'm sorry, I can't make it. 자, 이때 make는 만들다는 뜻이지만 나는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대로 어느 장소에 어떤 시간까지 간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간다? go 아닌가?
뭐 이때 go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make를 보통 쓰죠. 내가 해낸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I'm sorry, I can't make it. 본론부터 말합니다. 그 다음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나는 이미 다른 선약이 있거든. I already have other plans. I already have other plans. 이때 이미에 해당하는 말은 그렇죠. already가 됩니다. already 아니고 already. I already have other plans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 언제 우리 밥이나 먹을까? 점심 먹을 수 있을까? Can we have lunch? Can we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라고 해서 다음 주 언제 밥이나 먹지 뭐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묻지 않아도 So, do you want to go to the housewarming party tonight? 오늘 있는 집들이에 너 갈래? 라고 했을 때 Oh, I'm sorry, I can't make it. I already have other plans. Can we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런 식으로 묻지 않는데 줄줄줄줄 말한다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복잡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본론과 이유와 대안으로 보통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말하기라고 하는 건 좀 말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유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예의 바르게 자기가 어떤 문장을 별로 길지 않게 준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패턴을 익혀서 연습하자. 첫 번째 패턴 이거 어떨까요? 예를 들면 기뻐요. 다행이에요. I'm glad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I'm glad that 뭐뭐뭐. 자, 기뻐요. 뭐뭐이어서 라고 이유가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스를 수강하게 된 게 잘했다 싶어요. 라는 말 한자면 I'm glad that I took this course. I'm glad that I took this course 라고 해서 이 took는 취했다가 되죠. 수강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듣기를 잘했다라고 말할 때 I'm glad that I. 이건 어떨까요? 아주 쉬운 거.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요. 취미 같은 거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I like ing. 우리 EBS의 각종 어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뭐 다 이 커버가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내 경우에 한번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건데 난 만약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I like watching movies. I like watching movies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난 미안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가 I am sorry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를 대는데 I am sorry that I cannot make it. 아까 그거죠. 내가 그걸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못 가서 미안해. I'm sorry that I cannot make it. 자, 마지막으로 좋네요. It's great. 좋네요. It's great too로 이어서 당신과 일하게 돼서 참 좋아요. It's great to work with you.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It's great to work with you. 네, 자, 이걸 몰라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알고 이 패턴대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갖가지 상황에 아주 좀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런 패턴을 알고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연습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 미리 준비하고 예습하시는 것이 7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오케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